자, 이제 토스트 UI 우리 코드에 적용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제 컨펌을 좀 진행을 했는데 아직 안 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했는데 추가 면담이 예정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시작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일단 내일 또 연락 오는 대로 진행을 좀 할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서 이거 다양한 플러그인 적용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니다, 이거 말고 일반적인 폼의 토스트 UI 적용이라고 하는 얘를 그냥 보죠. 얘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같이 볼게요. 이거 제가 자료 바로 드렸던 거니까 다들 있으실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폼 태그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러오는 거 다 완료됐고 폼 태그가 들어있는 상태고, 그 안에 뭐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는 영역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원래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아,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코드 상태잖아요. 그 코드 상태가 얘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 기본적인 사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었고 그거랑 유사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스크립트는 일단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서브밋 폼 같은 거 함수도 하나 만들어서 온서브밋으로 걸어놓은 상태고, 그리고 input type hidden,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히든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텍스트인 이유는 얘를 실행했을 때 내가 여기다 입력한 내용이 진짜로 세팅이 잘 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텍스트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얘네 이제 뭐 제목, 내용, 인풋 이런 애들이 모양이 이렇게 생겨난 이유는 테일윈드 치트시트의 노멀라이즈 때문에, 근데 그걸 끝내고 나서 별도의 CSS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HTML에 대한 소개를 쭉 드렸고, 밑에 이제 스크립트 코드를 쭉 보시면은 뭐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얘네들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맨 밑에 있는 서브밋 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코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있는 거 가져다 쓴다의 개념인 거고, 이 서브밋 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HTML 태그에서 폼에다가 온서브밋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만든 함수거든요.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디스를 넘기고 있고 해당 디스는 폼 태그 그 자체가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폼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가 원래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었죠. 뭐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봤었던 상태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그걸 똑같이 진행을 한 거고요. 이 밑에서 내용이 살짝 바뀐 거예요. 근데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달러로 폼을 찾아요. 이 폼 뭐 하는 애예요? 얘 어디서 왔어요? 이 폼? 네, 온서브밋에서 디스로 넘긴 그 폼이에요. 우리가 매개변수 이름을 폼으로 지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쓴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폼은, 얘가 하는 역할은 지금 우리가 이 서브밋 폼 할 때 디스로 넘긴 이 애를 찾기 위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안 찾아도 되고 그냥 이 안에 선택자로 폼을 찾아도 되긴 하겠죠. 어차피 하나의 JSP 안에서 우리는 폼을 지금 하나씩밖에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똑같은 일을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명확하게 콕 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이 find라고 하는 이 친구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jQuery에서 쓸 수 있는.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폼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이러한 선택자로 찾아요. 그럼 이 폼 안에 지금 점 찍었으니까 클래스가 토스트 UI 에디터인 애를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굴 찾는 거예요? 얘를 찾는 거예요. 얘를 찾아서 이 뒤에 오는 이 데이터는 그냥 뭐 이 친구를 넣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이 모든 결과를 에디터라고 하는 애가 지금 갖고 있겠죠.
그 에디터한테 어제 사용했던 우리 get html과 get markdown 해봤었던 그거에서 get markdown을 사용을 한 거고 트림까지 한 결과로 markdown이라는 변수한테 다시 값을 넣은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토스트 UI 에디터가 div인데 이 안에 들어온 텍스트들, 이런 컨텐츠를 이 데이터를 에디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을 했을 때 그 저장된 데이터를 get markdown 형태를 변환시킨 거고 트림 양쪽 공백 제거를 한 거죠. 왜냐면 널 검증해야 되니까. 값이 없으면 못 넘어가게 막아줘야 되니까. 얘도 트림으로 널 검증을 공백 제거를 한 거고요. 그 결과를 얘가 담고 있는데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컨텐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컨텐츠 내용 변수에다가 length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길이를 따져봐요. 글자가 존재한다면 길이가 0이 아니겠죠. 근데 글자가 없다면 길이가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해야겠죠. 그리고 에디터한테 포커스를 줘요. 이 에디터 변수 영역 어디 갖고 있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얘한테 그냥 포커스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커서가 일로 들어와요. 이 컨텐츠 내용 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코드고 리턴 끝납니다. 검증 끝났죠? 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자, 홈 태그의 body라고 하는 애가 원래 여기에 텍스트 에어리아로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 대신에 에디터를 썼죠. 그럼 이제 body라고 하는 네임을 가진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파라미터를 못 넘겨주고 있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넘겨줘야만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밀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 아까 이 친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은 이 body라고 하는 네임을 찾아가서 value, 값을 마크다운을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작성 버튼을 눌러야 onSubmit이 실행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작성 버튼이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홈 태그 안에 있는 버튼은 서브밋의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서브밋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 라고 하는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뭔가를 입력하고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인풋, 네임 body라고 하는 인풋에 진짜 밸류 세팅이 얘로 된다면 얘를 히든으로 감춰놨을 때에도 컨트롤러 쪽으로 잘 넘어갈 거니까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일단 눈으로 보자 텍스트로 열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작성 버튼을 누르면요. 제목을 입력 안 했더니 뭐라 하네요. 자, 이러고 누르면 들어가죠. 값을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팅된 값이 결국에는 컨트롤러 쪽에 넘어갈 거고 컨트롤러는 해당 네임 보고서 파라미터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상황. 이 상황이죠? 얘가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작성을 누르면 내용 입력해주세요. 길이 따져 본 거니까. 확인 눌렀을 때 포커스 가는 것까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활용해서 우리 코드에 그냥 갖다가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불러오고 있는 게 상당히 뭐가 많습니다. 그쵸? 이렇게 많은 걸 불러오고 있는데 head.jsp에 다 박아버리면 이 에디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얘네를 불러와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충돌이 나진 않겠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걸 불러와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저는 파일부터 하나 만들 겁니다. JSP 파일을 만들 거고요. 일단 얘는 공통으로 사용이 되면 되니까 커먼 같은 데다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JSP 이름은 토스트 UI 에디터 라이브러리 이름이니까 저랑 안 똑같아도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지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라이브러리 역할을 할 JSP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자, 이 친구를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첨가시켜서 스크립트까지 첨가시켜서 해당 우리가 필요한 라이트나 뭐 디테일이나 모디파이 같은 JSP에서 불러오게 할 거예요. 인클루드로 우리가 헤드 불러오듯이 똑같이 불러오기를 할 건데 헤드한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풋한테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안 쓸 거예요. 쓰지 않을 거고 여기에
자, 이 친구들을 가져올 건데, 자, 보시면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jQuery와 테일윈드, 얘는 헤드에 이미 있죠. 여기서만 쓸 게 아니라 헤드에 이미 존재하는 애들이죠. 그러면 얘네는 가져오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중복될 거니까, 그러면. 그럼 충돌 날 수도 있어요. 버전이 다른 경우에. 얘네 빼고, 이 밑에서부터 싹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코드를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어디선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만큼 다 활용이 되었는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이 안에 불필요한 게 있다면 나중에 검토해보고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코드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많으니까 줄바꿈은 없애주도록 할게요. 뭐가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얘네는 어차피 불러오기 용도라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여기 한 칸만 일까요? 이거는 좀 보기가 안 좋으니. 자, 이러고서 이제 이 태그는 우리가 불러와야 되나요? 얘는 안 불러와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넣고자 하는 라이트에 있는 태그를 약간 수정하는 용도지 얘는 진짜 불러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얘를 그냥 전체 복사할게요. 맨 밑에 서브밋 폼,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거겠죠. 얘는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 위에까지는 저도 신경을 안 쓰지만 이 밑에 있는 건 우리가 만든 건데, 이 친구까지 그냥 다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스크립트 하나 열어주고요. 이 안에 위치를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제 줄바꿈 같은 경우 여기 띄어쓰기 두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우리가 하던 방식과 좀 달라서 고치고 싶다. 그럼 고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Ctrl Shift F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좀 깨지죠? 그리고 여기도 심지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딱히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불러와서 쓴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이 서브밋 폼이나 건드리면 건드렸지. 근데 얘도 뭐 그냥 둘 겁니다. 저도. 자, 제가 이 서브밋 폼을 각각의 파일들, 뭐 write.jsp, detail.jsp, modify.jsp에서 따로따로 쓰지 않고 커먼에다가 그냥 여기에다가 같이 위치시킨 이유가 뭘까요? 네, 얘도 어차피 똑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write, 제목 내용에 대한 검증 필요한 부분이고, modify, 제목 내용에 대한 검증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디테일은 물론 보여주는 용도니까 이런 걸 안 쓰겠지만, write랑 modify 두 개만 봤을 때는 둘 다 필요하니까 굳이 이걸 빼서 둘 다 따로 넣지 말고 어차피 똑같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이름도 뭐 write submit form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submit form만 적어준 겁니다. 공통된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기 전 양식 정도로, 보내는 양식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일단 주석을 안 풀 거예요. 얘가 실제로 주석이 풀려야 나중에 실제 적용이 됐을 때 뒤로 넘어가는 건데 얘는 일단 아직 안 풀 겁니다. 이 상태로 라이브러리 파일을 하나 완성을 시켰어요. 그럼 얘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용시키고 싶은 write.jsp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내용을 입력하고 있던 이 부분이죠? 텍스트 에어리아. 이 텍스트 에어리아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여기 써 있는 이 div 이만큼. 그럼 복사합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줘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스크립트 태그가 div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타입이 지금 텍스트에 xtempl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div 안에, 이 스크립트 안에서 이제 처리되는 이런 컨텐츠 내용들이 있죠. 얘네들을 일종의 하나의 컴포넌트화를 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아마 이거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됐나요 이제 그러면? 그쵸. 우리 아직 인클루드 안 시켰어요. 시켜줘야겠죠. 이거 하나 만들어서
헤드보다 밑에다가 인클루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도큐먼트 HTML부터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한 상황이겠죠. 커먼에 있는 이거는 이름을 좀 기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경로는 헤드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가야겠죠, 앞에는. 자, 얘를 이제 불러오게 됐어요. 자, 이제 끝났나요? 한 가지 더 해야죠. 네, 온서브밋 달아줘야죠. 지금 여기 폼에 온서브밋 없으니까. 온서브밋. 그리고 여기에는 submit 폼이라고 하는 얘가 있어야 되고 디스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return false까지 넣어줘야 실제로 상황이 안 될 때는 막아주겠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이것만 딱 넣었을 때 그리고 불러왔을 때 이미 에디터 모양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뭔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게 있었겠죠. 뭐야? 왜 이래? 자,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글쓰기 버튼이 안 보일 거니까. 자, 들어왔어요. 어때요? 에디터 들어왔죠? 자, 여기서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제목 가지고 뭐라고 하겠죠? 제목 안 썼으니까. 이게 된다라는 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제목 검증이 됐다라는 건 여기서 write.jsf에서 submit 폼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얘를 했는데 이 함수는 실제로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JSP 파일에 들어있는 함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행을 했더니 잘 되네요. 왜? include 됐으니까. 실제로 자, 보세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여기를 보시면 얘네 들어와 있죠. 이거 우리가 include로 추가한 애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헤드에 있는 이 div 섹션 이 친구들 밑에 위치를 해서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위치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실제로 이러한 스크립트도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JSP에서는 이 submit 폼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사용 가능한 함수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을 했을 때 작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입력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입력했는데? 그쵸? 내용을 입력하라고 뜨죠? 왜? 우린 바디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바디에 값이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직 input hidden을 안 만들었으니까. 추가해야 될 게 남아있었던 거죠? 선택을 밑에다가 input 하나 열어주고요. 여기 일단 텍스트로 해놓고 얘도 좀 볼까요? 여기는 name, body.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밸류 세팅까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직 스크립트에서 그 라이브러리 JSP 맨 밑에 있는 스크립트에서 서브밋을 주석을 안 풀었어요. 이거 작성 보내도 뭐라고 안 하지만 안 가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에 인풋 하나 생겨났고요. 지금 히든으로 안 가렸습니다. 아직. 입력하고 여기 입력 안 했다면 내용 입력해라 뭐라 할 거고 입력했다면 이제 바디에 세팅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아까 거랑. 근데 아까는 만약에 저 서브밋 폼을 주석을 풀어놓은 상태로 코드펜에서 검증을 했다면 404 이런 거 날 거예요. 왜냐면 코드펜은 그 요청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근데 우리 코드는 가능하잖아요. 이 요청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러 쪽 뭔가 바꿔줄 게 있나요? 없어요. 왜? 에디터에서 입력된 그 컨텐츠의 결과를 똑같이 바디로 넘기고 있으니까. 컨트롤러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진짜 입력하는 양식을 텍스트 에어리아에서 에디터로 바꿨을 뿐이니까.
그렇죠? 입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 그럼 이제 이 친구 굳이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히든으로 가려놓고. 그러면 얘 이제 이런 거 안 나올 거고. 여기다 입력하고 보내면 일단 안 가죠? 못 가요? 서브밋 안 뚫어놨으니까. 그렇다라는 건 여기 가서 서브밋을 뚫어줘야 되고. 그래야 얘가 진짜로 문제없이 요거까지 됐을 때 보내버릴 거니까. 다시. 자, 작성하면 5번 게시글 생성. 그리고 자유 게시판 가보면 잘 들어왔고, 아까 상세보기 떠있는 것도 보셨죠? 문제 없는 거? 이렇게. 여기서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되겠죠. 안 될 이유가 없죠. 얘도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잘 들어간 상태니까. 그쵸? 근데 아직 완벽한 상태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얘 커서 지금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죠. 이거 왜 가운데 정렬해요? 왜 지멋대로? 우리 인풋은 이런 거 없었죠. 텍스트 에리어 또한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얘는 왜? 자,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뭐야? 왜 안 사라지지? 자꾸? 이거 F12를 누르면 커지는데 F12를 누르면 안 사라지네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여기도 입력을 해요. 자, 얘네 둘은 같은 폰트인가요? 이거 지금 다른 폰트거든요? 티가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진 않지만 얘는 기본 폰트예요. 얘는 우리가 적용한 폰트가 들어간 거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지금 폰트 적용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거 가져다가 뭔가 에디터 쓸 때도 많이 종종 겪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가운데 정렬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얘를 여기다 위치시키고 싶은데 커서를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셀렉트 모드로 가서 얘를 찍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는데 일단 찍습니다. 얘가 왜 가운데 정렬을 하는지 알려면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코드에다가 넣어줬던 div, toast UI 에디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진 div는 얘 아니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 안에 우리 스크립트라고 해서 하나 넣어놨고 그 밑에는 그냥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코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 보세요. 이거 우리가 넣어준 애들인가요? 아니죠. 우린 이런 걸 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알아서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한테 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얘네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와서 얘를 찾아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가를 다 까봐야 돼요. 근데 까볼 때 이걸 다 까보려면 힘들겠죠. 이거 실제로 이거 다 열어보면 엄청 많거든요. 이거 지금 화살표 방향키 눌러서 다 여는 겁니다. 그냥 진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역할들을 할 거니까 되게 많은데 이 정도면 까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까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바로 직접적인 애부터 찾아 들어가면 돼요. 이 텍스트 진짜 텍스트한테 맞죠? 저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입력하면 여기가 바뀌죠. 그렇다라는 건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도 바뀌어요. 같이 바뀌죠. 그럼 밑에 건 뭐겠어요? 이거는 클래스명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프로미스 미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죠. 애매해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프리뷰. 얘는 실제 라이트 부분인 거고 얘는 프리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라이트랑 프리뷰. 그래서 밑에 있는 게 프리뷰인 거고 위에 있는 게 라이트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는 텍스트한테 마우스 가져갔더니 지금 여기 영역 잡히죠.
근데 라이트 거 위에 거 잡아갔더니 안 잡히잖아요. 그럼 라이트로 가서 여기 잡으면 안 잡혀요. 근데 위에 거 잡으면 잡혀요. 영역 체크가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럼 내가 건드려야 되는 건 어쨌든 이 근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눌러놓고 자, 이쪽에 보시면 스타일스라고 하면서 스타일들이 적용된 게 쭉 다 나옵니다.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찾으면 돼요. 자, 일단 TW로 시작하는 거 다 아닐 거고 여기 아니고 없고 내려가다가 보다 보면은 여기 있네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진짜 얘 때문에 적용되는 게 맞나? 라고 의심들면 고쳐보세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 영역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거 주면 바뀌거든요. 아이고, 이상한 값을 넣었네. 이러면 지금 얘 어떻게 됐어요? 왼쪽 정렬했죠? 물론 이건 영구적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냥 여기 화면상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간단하게 적용시켜보는 상태예요. 바꿨더니 되네요? 그럼 얘가 문제가 맞네요? 근데 얘는 누구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거 테이블 박스 타입 1에 테이블 TD 이거 우리가 준 거 아닌가요? 보시면 common.c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이것 때문에 얘가 텍스트 얼라인에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어를 쓸 때는 한 번도 문제가 없다가 이제 막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텍스트를 물고 있는 태그는 인풋도 아니고 text의 에어리어도 아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가운데 그러니까 위에서 부모가 너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운데 정렬해 라고 해서 그 이네릿 영향으로 계속 내려받았다고 쳐도 어차피 인풋과 텍스트의 에어리어는 적용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인풋도 아니고 텍스트 에어리어도 아니에요. 그냥 div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거 물려받아서 적용이 된 겁니다. 그 스타일들 간에 우리가 CSS 준 그 스타일들 간에 이런 연관관계를 잘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면 이 태그를 셀렉해서 이 스타일을 까보고 지금 뭐 때문에 뭐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개인 프로젝트 할 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얘 때문에 생겨난 건 알겠는데 좀 연한 애가 있고 이렇게 진한 애가 있고 보다 보면 이렇게 아예 짝대기 그어져 있는 애도 있어요. 자, 이런 건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진한 애가 영향을 주는 애가 맞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애지만 얘는 적용 안 돼. 왜? 지금 테이블에 TH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TD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CSS 파일에는 실제로 이렇게 써 있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가져왔는데 얘는 적용되는 거 아니고 얘가 적용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연한 거 얘도 똑같죠. 얘네들은 적용 안 되고 있어. 왜 안 될까요? 근데 얘네보다 우선순위 높은 애가 다른 걸로 지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겨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밝은색에 그냥 진했죠. 얘는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짝대기는 원래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얘도 우선순위 때문에 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찾아가서 이 친구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도록 센터가 적용이 안 되도록 붙여줄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할 거예요. 자, common.css 가서 이제 이 친구를 골라서 줘야 되는데 여기 밑에다 줄게요. 자, 이제 얘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겠죠.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글자는 누구 거예요? 누가 부모예요? 글자의 부모는? 이런 텍스트? 사실은 얘예요. 얘. 근데 우리가 얘는 지금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만든 태그도 아니니까 클래스 부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얘보다는 이 위로 찾아가야겠네요. 그럼 얘는 클래스가 뭐예요? 크로스미러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친구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까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해보고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그것보다 더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얘를 콕 집을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파고들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HTML 안에 있는 자식으로 있는 바디에 자식이 아니겠죠? 자식은 아니죠? 크로스 미러 라고 하는 애를 찾아갈 겁니다. 이게 P가 대문자였던 것 같은데? 대문자네요. 크로스 미러 찾아갑니다. 얘한테 줄 거예요. 근데 얘만 주면 안 되겠죠? 왜냐? 우리한테는 프리뷰의 영역 얘도 있었으니까. 그쵸? 이 친구를 또 골라내고. 그럼 얘 볼게요. 얘는 p 태그로 되어 있는데 좀 클래스는 비어 있고요. 데이터 노드 id라고 해서 159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로 찍기보다는 얘도 똑같이 그냥 위에 있는 거 보면 되겠죠. 토스트와의 에디터 컨텐츠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 찾아가겠습니다. 토스트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프로스 미러랑 토스트와의 에디터 컨텐츠라고 하는 이 두 친구를 찾아갈 수 있을 거고, 그 두 친구를 찾아갔을 때 얘한테 스타라인 센터 주겠다. 아, 센터가 아니죠? 레프트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폰트 사이즈를 조금만 키웁시다. 저게 저 안에서 너무 작으니까 좀만 크기를 키워주고. 자, 다시 볼게요. 어때요? 적용 잘 됐네요? 이겁니다. 자, 그리고 폰트 적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다르죠? 이게 왜 폰트가 이렇게 된 거냐면, 사실 아까 제가 기본 폰트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봤거든요. 기본 폰트가 아니네요. 얘는 별도로 폰트가 들어가 있네요. 이 에디터 자체가 폰트를 그냥 물고 있어 버렸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폰트가 따로 있었죠. 그럼 얘를 적용시키지 않아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폰트가 나올 텐데, 이거 없애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폰트를 그냥 눌러버립시다. 얘한테 누른다는 건 더 우선순위를 줘서 적용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코드로 가서 지금 HTML의 자식으로 있는 바디한테만 이걸 주고 있었는데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 아까 골랐던 이 친구들. 그러면 얘가 지금 개발자 도구에서 안 나오나? 얘가 갖고 있던 폰트. 아까 폰트 어디 있었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친구. 얘 보면은 그냥 클래스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그냥 클래스로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HTML을 자식으로 있는 바디의 후손으로 있는 클래스, 얘가 좀 더 디테일하네요. 우리께 이기겠네요. 잠깐 저장을 안 했나? 바뀌었네요. 이제 폰트 같아졌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제공하는 대로만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그냥 별거 아니니까 금방금방 찾아서 고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그 구조가 복잡하게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런 거 하나 바꾸려면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걸 진짜 바꿔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로 수정해 나가는 게 사실 라이브러리의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커스터마이징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아예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큰 구조 하나를 뜯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건 어려운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스타일 보면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아이고. 그럼 일단 제목, 이거 라이트 기능 좀 끝났네요. 너무 간단하게 해버렸죠? 자, 그러면 모디파이 한번 볼까요? 모디파이 .jsp 왜 두 개야? 아티클과 멤버가 있구나. 멤버 쪽은 에디터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아티클로 와서 아티클 모디파이, 얘는 뭐 해주면 돼요? 라이트에 있는 거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필요해요?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쵸? 좀 잠깐 네,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수정을 할 때 그 텍스트 에리어가 사라질 거니까. 넣어주고, 그리고 밑에 텍스트 에리어가 들어가 있던 부분 이거 가져와서 여기 부분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겠죠? 이만큼 넣어주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값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기존의 값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팅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수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쓴 글 이거 있으니까 들어가서 수정. 어때요? 그냥 들어가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었어요? 네, 우리 그 줄바꿈했을 때의 경우를 하기 위해서 개폴 프린트 바디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썼었는데 이걸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바디로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네, 보세요. 이걸로 적용을 시키면 줄바꿈이 안 되어 있는 글이라서 그런데 줄바꿈 되어 있는 글이 없겠구나. 그러면 기능을 만들고 실제로 수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건 onSubmit 걸어주는 거 가져와서 여기다가 달아주고 이러면 실제로 모디파이 기능도 끝난 거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끝났어요. 자, 글 들어가서 수정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고 수정 버튼 누르면 수정됐다 뜨고 됐죠. 자, 근데 수정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역/n에 대한 거를 br 태그로 바꾸겠다라고 한 게 개폴 프린트 바디라고 하는 메서드죠. 근데 이 에디터 안에서 개폴 프린트 바디가 br 태그로 바꿔 나온 텍스트를 JSD에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에디터에 뿌렸네요. 근데 에디터는 태그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애잖아요. 우리가 HTML 태그도 사용할 수 있고 마크다운도 사용이 가능한 에디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태그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디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줄바꿈 하죠. 이게 왜 줄바꿈을 하냐면 우리가 에디터를 사용해서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얘네가 뭘로 감싸줘요? div들로 감싸줘요. 우리는 그냥 컨텐츠를 입력했을 뿐인데 한 줄 한 줄의 컨텐츠가 div로 감싸지기 때문에 어차피 줄을 바꿔요, 얘네. 그래서 저런 메서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오히려 쓰면 br 태그가 나와버리니까 이상하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사용자가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이럴 거잖아요. br 태그.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모디파이 기능도 끝났네요. 너무 쉽죠? 사실 라이트랑 모디파이가 다를 건 없으니까. 얘는 기존의 값을 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만 다른 건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 안에 넣으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스크립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랑 스크립트 밖에다 넣는 거랑 결과는 달라요. 얘를 여기다 놓으면요 결과가 다릅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다른데 여기다가 넣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크립트 그냥 쓰라고 한 거예요. 얘를 컴포넌트화 아예 그냥 하나의 일종의 도구처럼 만들어 버려야 묶어버려야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더 편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디테일밖에 없네요. 디테일 가보겠습니다. 자, 디테일 뭐 해야 돼요?
일단 얘도 이거 불러와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뷰어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불러왔어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실제로 내용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 이거 대신에 뭐 들어가야 된다? 뷰어 들어가야 된다. 뷰어는 태그가 여기 만들어져 있나? 아니, 여기에는 뷰어가 따로 없네요. 그럼 다른 거 들어가서, 아까 제가 그 플러그인 적용됐다고 했던 그 친구 들어가서, 여기 뷰어 있네요. 이거 가져오면 되겠네. 이 밑에 있는 실제 컨텐츠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고, 얘네 가져와서 닫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부분에 얘를 넣어주고, 얘를 스크립트를 닫아줘야겠죠? 그리고 div도 하나 닫아줘야겠네요. 빨간 줄 뜨고 있는 거는 한번 지웠다가 다시. 그래도 뭐라 해? 왜? 스크립트 너까지 지웠다 다시. 뭐라 안 하네요. JSP 이런 거 종종 있습니다. 그냥 뷰어 있는 거 가져왔고, 안에 스크립트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그럼 실제로 내용 보여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스크립트 안쪽에다가 EL로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바디. 자, 더 할 거 있나요? 디테일은 끝났어요. 왜? 품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럼 온서브 및 할 필요 없는 거고, 얘는 그냥 뷰어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거 와서 게시판 가서 상세보기 들어가면 잘 나오긴 하네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만 또 왼쪽 가 있죠. 이거 왜 왼쪽 가 있어요? 자, 얘 찍어보면 보세요. 지금 뷰어 적용 잘 됐거든요. 이 안에가 이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얘 이름이 누구랑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뷰어에서 썼던 그 클래스명과 동일해요. 그러면 얘도 지금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를 먹고 있다란 얘기겠죠. 그러면 얘는 디테일이니까 다른 애들처럼 그냥 가운데 정렬 하고 싶다. 얘만 또 콕 집어내서 넌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돌아가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를 콕 집으려면 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와야지 얘네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동일한 상태니까 얘보다 더 위에 있는 애를 하나 더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더 디테일해지는 거니까 얘가 이길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자, 토스트 UI 뷰어라고 하는 거 복사 하나 해놓고 코드로 가서 다시 command.css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거 하나 복사하고 넣어주고, 이 밑에 자식으로 있는 혹은 후손으로 있는, 둘 다 상관은 없겠죠. 자식으로 있든 후손으로 있든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골라내고, 얘한테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나 주자. 아! 위치가 바뀌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얘를 다시 센터로 돌려놔 주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지금 제가 아티클의 바디를 그냥 사용을 했어요. 디테일 보시면은 바로 바디라고 넣었는데, 여기다가 get from print body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얘는 br 태그를 진짜 태그로 인식한 결과를 보여주는 뷰어니까, 아까 거는 write 입력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태그가 글로 쓰였다면 얘는 뷰어라 보여주는 애니까 그 br 태그가 이 영역 안에서 실제로 br이 하나씩 더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그냥 바디 쓰면 된다. 이런 겁니다. 얘 또한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위치를 시킨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건 같은 페이스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얘가 너무 글씨가 커버리네요. 다른 애들은 작은데.
뭐 이것도 컨트롤하고 싶으면 좀 전에 텍스트 센터 준 데 가가지고 다시 돌려버리면 되는 거고. 그쵸? 별거 아니죠, 이런 건 이제. 그래서 지금 write랑 modify랑 디테일에 뷰어까지 적용시키는 거 해봤는데, 사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뷰어는 솔직히 큰 의미가 있나요? 사실 뷰어는 좀 큰 의미가 없죠.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써도 돼요. 뷰어 같은 데는. 그러니까 뷰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디터를 사용할 때 뷰어에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그걸 막 활용할 게 아니라면 안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토스트 UI 에디터를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좀 큰 걸 해요. 근데 뭐 이쪽 1번 게시판에서는 토스트 UI 에디터를 보여주고 싶고 2번 게시판에서는 뭐 다른 에디터로 뭘 보여주고 싶다. 이건 없어요. 이렇게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사실 에디터를 바꾼다고 해서 다이나믹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뿐더러 에디터가 꽤나 무겁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라이브러리가 불러오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아야 돼요. 이것도 정말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좀 무거워요. 에디터도. 옛날에 제가 이제 옛날도 아니지, 어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디터 종류가 많다고. 그 많은 에디터 중에서 좀 특별히 무거운 애도 있고, 대신에 무겁다라는 건 그만큼 추가적인 기능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가 워낙에 갖고 있는 무게가 무시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이거 안 해요. 그냥 하나 불러왔으면 그걸로 그냥 뽕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에디터를 쓸 거야 하면 에디터 쓰는 거고, 뷰어를 쓸 거야 하면 뷰어를 쓰는 거고, 에디터는 토스트 걸 쓰는데 뷰어는 CK 걸 쓸 거야,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선택권은 어차피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건 기획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한테 선택권은 없고요. 그냥 우리는 이걸로 개발해 라고 하면 그걸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보통 SI에 가면. 적용하는 방식은 사실 에디터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결국 에디터가 해야 될 일이 뻔하니까. 능력이나 이런 것들 불러오는 게 좀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애초에 사용법이나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매한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에디터를 쓰더라도 비슷한 방식이니까 다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만 좀 손을 좀 볼까요? 얘가 글자가 좀 너무 커서 아까 이제 화면을 좀 작게 보려고 할 때 이제 메뉴가 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얘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얘는 헤드로 가야죠. 잠깐만, 헤드에서 사이즈를 지정하고 있지 않잖아. 아니네, 여기서 하고 있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텍스트의 사이즈를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얘를 한 3? 3x라지? 어우, 준수하네요. 원래 처음에는 메뉴가 한두 개, 막 두세 개밖에 없었어가지고 좀 오히려 큰 게 더 이뻐 보였는데, 이제 메뉴가 좀 많아지니까 너무 커버리면은 이제 넘치잖아요. 그래서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진행한 걸로 제가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할게요. UI 에디터 조작. 이거 적용하는 거 보시니까 어때요? 어렵나요? 되게 간단하죠? 사실 정말 별거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위치를 그냥 바꾸자.
이렇게 오늘은 적용해봤고, 추가적으로 면담도 좀 진행을 했고, 이제 내일도 추가 면담 잡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면담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시간이 남게 되면, 당연히 남을 거예요, 아마. 남게 되면, 저번에 못했던 그 카카오맵 API 적용시키는 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는다면 또 다른 기능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제가 컨펌 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뭐 따로 이제 진짜 시작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컨펌이 됐다, 픽스가 됐다, 그럼 바로 하시면 되고, 하시면서 이제 완전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코드에 있는 것들 많이 갖다가 활용하세요. 그런 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활용할 거 있으면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기능들 중에서 딱 봐도 난이도가 기본 구조를 잡는 것들은 쉬울 거고 기능을 만드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기능부터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지 마시고요. 기본 구조 잡아놓고 어느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 기능을 시작하세요. 근데 기본 구조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능 만들 시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시간이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